나는 그 병원에서 야간 수술실 청소를 맡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었다. 수술실 바닥엔 늘 말로 설명하기 힘든 흔적들이 남기 때문이다. 핏자국, 약품 냄새, 그리고 사람이 떠난 뒤에 남은 기운. 특히 3층 끝에 있는 5번 수술실. 그날도 나는 마지막으로 그 수술실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목덜미를 스쳤다. 수술대 아래의 붉은 자국. 수술실은 정리돼 있었다. 기구도 침대도 모두 제자리에. 그런데 걸음을 옮기던 중 내 발이 멈췄다. 수술대 아래 바닥에 붉은 얼룩이 보였다. 핏자국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가 흐르다 멈춘 자국처럼 보였다. 나는 중얼거렸다. 또 제대로 안 닦았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문질렀다. 처음엔 지워지는 듯했다. 그런데 걸레를 떼는 순간 다시 붉은 자국이 천천히 배어 나왔다. 마치 바닥에서 눈물이 스며 나오듯이. 피가 아닌 냄새. 이상했다. 피라면 특유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 자국에서는 피 냄새가 아니라 짠 냄새가 났다. 눈물 같은 냄새. 나는 괜히 소름이 돋아 관리실에 보고했다. 다음 날 소독팀이 와서 바닥을 다시 처리했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다시 나타난 핏눈물. 사흘 뒤 야간 근무 중 또다시 5번 수술실을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숨이 막혔다. 같은 자리, 같은 모양, 같은 붉은 자국. 이번엔 더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서 울고 간 것처럼. 나는 그날 이후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수술대 아래를 먼저 보게 됐다. 그리고 매번 그 자국은 있었다. 이상한 수술 기록.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아저씨, 혹시 5번 수술실 바닥 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수술실 기록이 이상해요. 그녀가 보여준 건 한 달 전 수술 기록. 수술명, 집도의 시간 모두 적혀 있었지만 환자 이름 칸에 낯선 글자가 있었다. 이미 전산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 주민번호도 검색되지 않았다. 마취 중 들린 울음. 며칠 후 또 다른 간호사가 술김에 말했다. 그날 마취 걸었는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 분명 전신 마취였거든요. 근데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누가 울었어요. 아이처럼. 참다 참다. 터뜨리는 울음. 수술실 안엔 의사 셋, 간호사 둘, 그리고 마취된 환자뿐이었다. 손자국. 나는 다시 수술대 아래를 살폈다. 그날은 자국 옆에 무언가 더 있었다. 작은 손자국. 어른의 손이 아니었다. 아이의 손. 손가락이 수술대를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잡아달라는 듯.
사라진 보호자. 그 수술의 보호자는 기록상 존재했지만 병원 CCTV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입원실에도 그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수술이 끝나기 전 병원에서 사라진 사람. 간호사는 말했다. 그 보호자. 수술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대요. 피를 눈물처럼 흘리면서. 새벽 3시. 어느 날 밤 청소를 하던 중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그때였다. 툭. 수술대 아래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툭. 툭. 나는 몸이 굳어 아래를 보지 못했다. 소리는 분명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진실. 결국 원무과에서 오래된 기록 하나를 찾아냈다. 그 수술은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호자는 끝까지 수술을 원했다. 눈이라도 떠보게 해달라고. 의사는 수술대에 눕힌 순간 깨달았다고 했다. 이미 늦었다는 걸. 마지막 눈물. 그날 이후 5번 수술실은 폐쇄됐다. 수술대도 교체됐다. 바닥도 전면 공사했다. 하지만 새 수술대 아래 여전히 붉은 눈물 자국은 나타난다. 피가 아니라 기다리다 흘린 눈물. 오늘도 그 병원은 정상 운영 중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수술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